안녕하세요. 배정원TV의 배정원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는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 고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아직 후유증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마른 기침이 막 이렇게 나고 너무 극심한 피로감 때문에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기가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건강하신가요? 가능한 한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코로나로 격리되어 있는 동안에 넷플릭스를 보게 됐어요. 아웃랜더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이것이 배경은 1960년대 영국인 것 같은데 거기에 살고 있던 20세 너무 매력적인 클레어라는 여자가 스코틀랜드의 남편하고 같이 갔다가 전설이 이렇게 숨어져 있는 거대한 돌에 이렇게 손을 대면서 18세기 스코틀랜드로 공간 이동을 해버리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시리즈물이 너무 많고 그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끝까지는 못 봤는데요. 거기에서 마녀사냥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참 흥미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은 마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마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고 어떻게 죽었고 마녀를 판별해내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왜 그랬는지 한번 우리 들어가 보죠. 그 아웃랜더에서 보면 약초를 잘 사용하고 아픈 사람들을 잘 고치고 저주인형을 만들어주고 사랑에 빠지는 또 약을 만들어주는 그런 여자가 마녀로 몰려서 마녀 재판에 이렇게 회부되어서 결국 화형까지 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영국 스코틀랜드는 이제 보면 켈트족 이 사람들이 그쪽에서 많이 살았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에 이제 나오는 민화나 이런 거 보면 보름달에 불을 이렇게 막 피워놓고 여자들이 벌거벗고 이 풀문, 보름달의 어떤 기운에, 영적인 기운에 막 취해갖고 춤을 추고 막 이런 그 마녀의 춤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가 하면 그 어렸을 때 읽었던 북유럽 동화집에 보면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예뻤던 아기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이든 할아버지의 얼굴을 하고 있고 건드리면 막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아기가 갓난 아기가 내니까 이 엄마가 막 너무 슬퍼하고 주변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러니까 그 마법을 써서 바뀐 거라고 그러면서 빨갛게 이 부젓가락을 달궈서 아이의 얼굴을 푹 찌르면 아기가 돌아올 거라고 얘기를 해서 엄마가 막 고민을 하다가 정말 그 아기를 찾기 위해서 젓가락을 빨갛게 달궈서 아이한테 대는 순간 아기가 돌아오는 그런 좀 얘기를 듣고 무시무시했던 생각이 나요. 이렇게 마녀는 지금도 우리들의 생활 속에 많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특히 그 마녀 사냥은 12세기부터 시작은 됐다고 해요. 그래서 18세기까지 있었고 제일 마지막이 1954년인가 마녀 사냥이 있었다고 하는데 외국은 인큐버스 또 서큐버스 그래서 인큐버스는 남자의 형상을 한 마귀이고 서큐버스는 여자의 형상을 한 마귀인데 밤에 혼자 잠들어 있는 여자나 남자를 덮쳐서 성관계를 하고 마귀의 아이를 낳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리고 지난번에 보여드린 악몽에서도 인큐버스의 모습을 한 마귀가 잠자고 있는 여자의 가슴 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걸 보여드리면서 인큐버스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헥센이라고 독일에선 불렀다고 해요. 이 헥센이 들어간 말은 마녀의 어떤 저주라든지 고통거리라든지 이런 얘기를 넣고 있다고 합니다. 사냥을 당한 사람들은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지만 여자들이 많았다고 하죠. 그거는 힘이 없는 존재였고 남자 한 명을 죽이는 건 여자 10명을 죽이는 거하고 같이 여자가 열등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만만한 여자들을 향해서 마녀 사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주로 그 마녀로 몰렸던 여자들은 이제 남편이 죽어서 왜 이 여자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었던 그런 과부들 그리고 특히 그 가난한 과부도 있었지만 돈 많은 과부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거는 그 과부를 죽임으로써 돈을 꿨던 사람들이 그 여자를 마녀로 지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돈을 안 갚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 여자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돈이 많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과부를 마녀로 몰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마녀 사냥에서는요. 수십만에서 수백만이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민중들은 너무너무 가난해서 병에 걸리거나 혹은 다급한 일이 생겼을 때 귀족이나 사제처럼 의학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고 오히려 약초를 좀 잘 아는 여자들이나 점쟁이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죠. 마녀 사냥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종교 전쟁하고 비슷한 얘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 신교와 구교가 막 대립하면서 그때 가장 격렬했던 그 시기 16에서 17세기에 마녀 사냥도 굉장히 격렬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마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생각나세요? 아름다운 여자들, 혹은 막 이렇게 코가 이렇게 구부러진, 혹은 빗자루를 타고 다니는 그런 마녀들, 뭐 이런 생각이 날 거예요. 그때는 그 마녀가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이슈여갖고 여러 학자들도 연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처녀와 마귀가 성관계를 하면 뭐 처녀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임신을 하면 그 아기는 어떻게 되는가, 그 여자는 어떻게 되는가, 막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정말 심각하게 토론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마녀 재판은 잔인했다고 그래요. 마녀를 찾아내는 방식은 고문에 의한 자백이 제일 많았다고 하죠. 그리고 그 여자가 마녀라고 증언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여자한테 나쁜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아마 마녀라고 막 주장을 했겠죠. 이때는 참 잔인하게 죽이기도 하고 고문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녀를 판별하는 그 방식은 이런 것들이래요. 펄펄펄펄 뜨거운 물을 끓여서 그 속에 이렇게 동전 같은 걸 집어넣어서 손을 이렇게 집어넣어갖고 꺼낼 때 여기에 화상을 입지 않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뜨거운 물에 넣었으니까 여기가 다 막 빨갛게 익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붕대로 감아서 그 다음날 이거를 이렇게 다시 열었을 때 여기 팔이 아무렇지도 않으면 마녀가 아니고 여기가 막 진물이 나면 마녀라는 거죠. 오히려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 그리고 부리를 맨발로 걷는 거죠. 부리를 맨발로 걷기, 그리고 손이나 발이나 가슴 같은 것들을 몸을 자르는 거죠. 그리고 식초를 코에 들이붓거나 혹은 가시를 막 촘촘히 박아놓은 의자에 앉히거나 혹은 통 속에 넣어갖고 이 통이 점점 작아지는 통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몸속으로 그 쇠가시들이 막 박히겠죠. 그런가 하면 그 물에다가 이렇게 손 발을 꼭꼭 묶어갖고 던져서 떠오르면 마녀가 아니고 가라앉으면 마녀로 생각하기도 했고요. 굶주린 짐승 우리에 던져넣기도 했다고 그래요. 이런 그 독한 고문을 당하면 내가 마녀라고 어떻게 자백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제가 2009년인가 독일에 그 여행을 갔을 때, 여러분들 유럽 여행 가면 고문박물관이 많아요. 특히 그 유럽 쪽에는 고문박물관 많은데, 거기 가면 정말 별별 무시무시한 그런 고문 도구들이 지하에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곳이 실제로 감옥으로 사용됐던 곳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보면 그 중에 하나에 여자의 이렇게 치마를 이렇게 막 들쳐갖고 남자들이 막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그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밑에 이렇게 설명을 보니까 차마 보여줄 수 없는 부분이었지만 그녀가 마녀임을 밝혀야 했길래 치마를 들쳐서 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일까요? 그때 마녀의 증표 중에 하나는 클리토리스가 있느냐 없느냐 였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지만 클리토리스는 음액이죠. 음액이 없는 여자는 없어요. 그건 여자의 성기 중에 하나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들쳐서 음액이 있으면 마녀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걸 마녀의 젖꼭지라고 해서, 아까 얘기했던 인큐버스나 서큐버스가 성행위를 할 때 젖꼭지를 빠는 뭐 이런 성행위를 했다고 해서 음액이 있으면 마녀로 몰려서 죽어갔다고 해요. 자, 이렇게 왜 마녀들을 그렇게 양산하고 많이 죽여야 했을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교와 구교가 대립이 되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왜 이 유럽에는 전통 샤머니즘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역사가 깊은 곳일수록. 우리나라도 지금도 뭐 무당과 점쟁이들을 막 찾아가서 정치를 물어보고, 우리 회사를 어떻게 뭐 하고, 결혼 뭐 궁합을 물어보고 이러기도 하는데, 외국도 옛날에는 그랬겠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그때 그리스도교가 전통 샤머니즘을 없애는 그런 단계에서 희생양들이 필요했고, 또 두 번째는 민중들이 너무 가난해서 그 막 분노와 갈등이 막 차올랐기 때문에 귀족들을 향한, 그것을 왜 다른 데로 신경을 돌리려면 또 희생양이 필요했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때 그레고리오 10세가 신교에 대항해서 구교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성결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수도자들의 독신 제도를 그때 정착시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못하게 한 거죠. 종교적으로 막 억눌려서 독신으로만 살아야 했던 그 사제들의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녀 사냥에 매달렸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특히 여자들한테 화살을 돌려서 재판을 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고문을 하고 막 빨가벗겨서 막 가시 위를 굴리고 피를 보고 자신들의 억압했던 본능들을 분출했다는 거죠. 제가 그 성교육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본능을 자꾸자꾸 억누르면 그거는 곰팡이처럼 퍼져서 그것이 나를 치면 자해나 우울로 치고 남을 칠 때는 분노나 폭력으로 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런 성적인 본능들을 막 억누르면 이상한 변태가 되어간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마녀사냥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녀사냥은 18세기까지로 끝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현실에서는 마녀사냥이 없을까요? 우리가 약자를 희생양으로 몰아서 마녀 사냥을 하고 있는 일은 아직도 곳곳에서 언론에서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기, 그리고 약자를 희생양으로 삼지 않기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도움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표시까지